원격 화상 그 응급처치 시스템, 이것이 지금 그 49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작년 한 해 그 사용을 보면 한 대당 한 달에 한 번도 사용을 못해서 0.86%밖에 안 나와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탑재 구급차가 3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단 2번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참 사실상 무용지물로 돼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알다시피 환자를 그 병원 도착하기까지 그 차량에 구급차에 싣고 때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의사,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화상 카메라로 원격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을 탑재한 151대의 그 구급차 한 대당 한 달에 한 번도 사용이 안 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2회가 안 되는 그런 참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이걸 그냥 도입부터 49억 원 들여서 해놓고 의료지도 체계를 갖추지 않았어요. 시스템만 구축을 했지 정작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지시해야 되는 의사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방관계청이 이거를 일괄하려면서 서버를 일괄하려면서 통신불량이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송거리가 30분 이상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이 낭비된 이런 상황을 얼른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들어갔죠, 청년?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돈이 낭비돼서 되겠는가?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의료 지도 체계나 또 이 시스템을 탑재한 구급차를 재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년부터 중환자용 외산 구급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국회에서 일부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행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벤츠 138대, 포드 19대 등 모두 157대의 외산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산 구급차 도입에 대해서 소방관계청은 중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원격 화상 응급처치 장비와 전문 의료 장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송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응급구조사 등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 과정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또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 적절한 처치와 진료가 가능한 상태도 아닙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중환자용 구급차 원격 화상 의료지도 실적을 보면 출동 건수 대비 의료지도가 이루어진 비율은 1%도 안 되는 0.69%였습니다. 이것은 이 원격 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의사가 중환자용 구급차의 의료 지도에 응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없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구급차 수리 내역 자료 386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각 소방서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이게 국산 차량에 비해 턱없이 높은 유지비가 드는 것 말고도 같은 동일한 부품 수리비인데도 전국적으로 소방본부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액수 비교를 그냥 자료로 드리겠어요. 조사한 거를. 네. 우선은 내년에는 이 외산 구급차 도입 사업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만 우선 도입하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일부 우려가 있는데도 외산 구급차 도입을 하면서 그 운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법률 개정도 없이 왜 도입을 서둘러야 했느냐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어떻게 있는
차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서두를 해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외국산 구급차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실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2009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국산 구급차가 정말 간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탄을 개조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성능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하기로 사전 의료 조치나 이런 거를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야지 않겠냐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비싸게 들여온 목적에 맞게 사전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전혀 지금 의료 조치 한 게 1%도 안 되고 하면 이게 왜 들여왔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따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25대 119 구급 헬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구급 장비 확보 현황을 보면은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환자 베드,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조절 장비, 환자 감시 및 제세동 장비, 산소 포화도 측정기, 흡인 장치 이렇게 5종을 구비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갖춘 119 구급 헬기는 8개 시도에서 9대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여기 119 구조단에 헬기 3대 있는데 5종 장비 다 설치되어 있는 헬기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5개 장비 다 갖추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관련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만 정해놓고 어떻게 갖춰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방방재청 보신 구조 및 구급장비 규정 그거를 안 두고 구급차 장비 기준을 준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구급차 장비 기준하고 이 구급 헬기 장비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장비 규정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서 장비를 갖춰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집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119 신고 받고 보면은 근데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죠.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현행 도로명 주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저께 내가 경찰청에서도 확인했습니다면 그걸 옛날 주소로 지금 찾아봐야 하잖아요. 변환을 해서. 그죠? 경찰청에서는 전문가가 하니까 한 10초 이내에 끝납니다 하는데 이게 원래 올해 말까지는 끝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확인해보니까 올해 말에 못 끝내더라고요. 올해 말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도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119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꼭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안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꼭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2가지는 따로 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